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금요일 날이고요. 5월을 또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은 5월 마무리를 산뜻하게 하는, 마지막을 깔끔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을 깔끔하게 하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인 시장이 코스피가 0.1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1.04%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700 근처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5월달 마무리를 진짜 좀 산뜻하게 깔끔하게 하는 모습이나 지수를 딱 들어 올리면서 어제 네. 오늘,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인데, 외국인들이 다시 또 약간 귀환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수가 지금 한 2천억 가량 들어왔죠. 네네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어제, 그저께 그쯤부터 해서 매도가 좀 네네네. 줄어들고 네.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네. 그런 단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가 끝났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 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환율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정도는 한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공매도를 만약 했었다라 그러면은 이제는 환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장이 돌아설 때쯤 되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또 그런 핑계거리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죠. 네. 네. 이제는 그동안 보기 어려웠었던 5일선을 올라타는 양봉이라든지, 네네. 네.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이제는 좀 주식을 그동안 이 어려운 장에서 계속 꾸준히 사놓으셨던 분들, 또 잘 버티셨던 분들이 네. 보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아지고, 또 연기금도 이제 뒷받침을 좀 계속 해줬고, 금융투자가 네. 조금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이제 네네.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네네네. 사실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저거죠. 정부의 어떤 입김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그렇죠. 방어하는 네.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네네. 금융투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날라리죠. 이게 지난번에 주가 많이 빠졌을 때 얘네들 매수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네.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오늘 좀 팔았다는 것은 이제 올라왔으니까 또 차익 실현을 서서히 나서는 것이 아닌가. 여긴 조금만 먹고 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관 쪽에서는 네.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네. 외국인들의 귀환도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더 이상 빠지지 못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가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블룸버그에서 자금 흐름을 보니까, 전 세계 자금 흐름을 보니까,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자금이 조금, 지난주까지는 조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고, 중국도 이제 이벤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MSCI 편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금이 좀 흘러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전체적인 흐름이 외국인 포트폴리오의 자금 흐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그런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또 가장 또 중요한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은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이 발표가 났었죠. 네.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번 금통위가 열릴 때는 사실 금리 동결은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네. 금리를 인하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발언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주열 총재는 그냥 소수 의견일 뿐, 네.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적인 통화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긴 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게요. 말이 안 되지는 상황이지 네. 않을까요? 네. 물론 이제 경기는 좀 마이너스 성장했고 둔화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방책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네. 지금 뭐 네,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네. 미국 채권 내를 많이 가는데 금리까지 우리가 다운시켜버리면 그렇죠. 더 악순환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네. 그런 데다가 이제 뭐 그 금리 말고는 또 이제 경기 부양할 방법이 뾰족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뭐 금리 인하 카드라도 써야 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를 인상시킨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뭐 엄청난 이제 후폭풍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를 동결시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거 조금, 네, 네. 그쪽은 조금 이게 앞으로. 근데 거기도 좀 웃기는 게 경기는 좋다. 근데 물가가 안 오른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를 안 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네. 또 내년까지 금리를 3번 내려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금리를 같이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셔야지 지금 미국이 동결을 한다거나 또는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금리 못 내립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미국에 지금 뒤지고 있는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택지가 많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들 금리가 1.75%로 또 이제 동결이 된 상황인데 여기서 낮춰버리면은 금리 차이가 또 한 1%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긴 되는데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이고 오늘 뭐 환율을 잠깐 살펴보니까 환율도 좀 다시 좀 진정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네네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환율은 뭐 중국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뭐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라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환율이 추가적인 상승을 간다기보다는 네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네네. 현재 수준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미국이 이제 환율 평가 절하를 고의적으로 하는 국가에게는 뭐 상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했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절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각자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만은 네. 뭐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최소한 그 위쪽 부분에서 1200원, 1900, 1190원 상에서는 횡보 내지는 하락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자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시장에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그 한동안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중국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중국 내에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북한에 이제 또 네. 발병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네네네. 지금 돼지 열병 관련한 종목군들이 네. 좀 급등을 하기도 했고 네. 저는 이제 체시스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네. 갑자기 상한가를 또 가서 뭐 저는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체시스가 뭐 100% 수익을 넘어서 이제 150%까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관련주 뭐 이글벳이라든지 진바이오텍이라든지 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네. 테마가 이렇게 좋은 장이 바뀌려는 분위기에서 테마가 형성되어 버리게 된다면 이쪽으로 또 매수세가 확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형주들이 저점을 잡아주는 상태, 저형주들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딱 이제 시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들이 팡팡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네. 이제 계좌 수익률도 바로바로 끌어올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그 전염병이 자체가 백신이 없다고 결론이 없어요. 났음에도, 네. 네.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시장이 항상 이게 기대감,
어떤 백신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업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그렇죠. 주가가 이게, 선반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네. 백신주들이 더 각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백신이 없으니까 백신을 니네가 만들어라 이런 네네네. 식의 내용이 되는 거고 음. 또 뭐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방역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방역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방 지금은 이제 강원도 쪽에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는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선포가 돼가지고 네네네. 관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또 방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 관련한 종목들하고 방역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좀 이슈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선 반영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네네. 또 따라잡다거나 무리한 비중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렇죠. 이런 테마가 진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공부용으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은 뭐 금요일이고요. 5월 말이고 또 주가도 주말이고. 네, 주말이고 또 여러 가지 다 겹쳐져 있네요. 그래서 네네네. 또 주가도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그 정도 구간- 끝이고. 네네. 그 정도 그치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좋은 상황에서 6월 달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부자빠님께서 이제 오늘 약속이 한 2달 전부터 되어 계신 계획하신 네네. 그 약속이 계셨는데 그 VIP 회원님들하고 올해 하신 VIP 회원님들하고 이제 골프 모임을 잠깐 가셨는데 네네.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어, 비가 좀 그렇죠, 와서 네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 모임을 가지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매년 열리는 그 부자밥의 골프 대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거의 주식학교배죠? 부자밥의. 부자밥이죠. 부자밥의 그래요? 예, 그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한번 음.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부자밥님 정말 시원한 과정 중에서 이렇게 티샷 하시는 드라이브 오늘은 날리시는 날씨도 네. 좋고 해가지고. 네네네. 정말 뭐, 필드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하실만 나실 것 같아요. 네, 5월달 골프는 뭐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워낙 제- 좋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네네네. 그 골프공에다가 네. 자기 종목들 써가지고 빵빵 날려버리면, 네, 얼마나 이게 좋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뭐 그러면 그런 거좀 안 하셨나 네, 모르겠어요. 더 강하게 날리시려고 더 그렇죠. 힘껏 치실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그래서- 상한가로 보내버리는. 네네, 그런 방법이 있네요. 하여튼 뭐, 부자빠님 이렇게 그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장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좋은 정보들을 분산을 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으신 네네네. 거예요. 조정이 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5월달 한 달, 4월 중순부터 5월달 한 달이 힘들었던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그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담담하게 대면을 했다면은 또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용기를 잃지 말자라. 네,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하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6월 달에, 네네. 6월의 사나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